(2025년 4월 24일)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66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아직도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인질들의 잔혹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21일에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오직 전쟁 자체만 비난하면서 하마스가 아직도 59명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었죠. 교황이 살아있을 때 가자지구 안에 있는 성당에 매일 전화를 해서 자기들 식구들의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인질들 59명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1700여 년 동안 가톨릭의 역사 속에서 반유대주의를 앞세워 수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살해하면서 지금까지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가톨릭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교황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국민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그저 무덤덤할 뿐입니다. 그래서 뭘 어쨌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교황은 재산이 $100, 약 14만 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죠. $100가 아니라 단돈 $1도 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인질들도 있고 지금 지구상 여기저기에서는 물 한 모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돈 $100도 거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유진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가자지구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는 역시 이스라엘 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나 본데 이번엔 이스라엘 쪽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벌어진 건데요. 이스라엘군이 통제 중인 가자지구 북부의 베이트하는 마을 근처에 있는 국경 그 완충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마스의 이번에 있었던 기습 공격을 통해서 가자 휴전이 결렬된 이후로 첫 번째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방어 체계가 취약점이 드러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당 날짜에 하마스 대원 최소 6명이 그 도로변 터널에서 나와서 매복한 뒤에 이스라엘 군용 차량이 지나갈 때 대전차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 병력 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중에 장교 1명과 전투 의무병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마저도 하마스가 구조대 인근 도로변에 폭발 장치를 설치해서 터뜨렸고 그래서 알나사스라 준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추적병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명 또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군에 따르면 IDF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는 이 모든 요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공습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이 통제 중이라고 여겼던 이 완충지대의 방어 체계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드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IDF가 완충지대에서의 이 배치와 작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번 토요일에 있었던 이 일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구호단체 대원들 15명을 사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이 이건 우리 실수가 맞다. 이 구호대원은 사살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사살한 것이 맞다. 우리의 실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이제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가자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구조대원 15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작전상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해당 작전을 지휘한 골라니 여단 부지휘관을 해임을 하고 그리고 제14 예비기갑 여단장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건 당시에 접근하던 구조 차량을 이제 하마스 차량이라고 오인해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사망자 15명 중 6명은 실제로 하마스 대원이었지만 그 나머지는 적십자와 유엔 소속 구급대원, 그 포함한 민간 구조대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IDF는 사건 발생 5일 후 처음으로 이제 해당 총격 사실을 인정했고요. 전투 중에도 이 구조대원 보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5명 중에 6명은 하마스 요원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명은 실제로 적십자와 유엔 소속 구급대원이 맞다. 그리고 민간 구조대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하마스가 가자지구 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사 조직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모집을 지금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렇게 모집할 정도로 아직도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래 진작에 불러주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네, 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이제 가자지구에서 약 3만 명 되는 청년들을 신규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모집을 했대요 벌써? 네, 맞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주로 게릴라전이나 로켓 발사 그리고 급조 폭발물 설치 등의 제한된 훈련을 받았고요. 근데 정규 훈련이나 고급 무기 운용 능력에선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하마스가 상당한 병력 손실과 이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정규군 중심의 이 전투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규모의 타격 중심의 게릴라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러한 대규모 모집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하마스하고만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가자지구 안에 그 무장 세력이 하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PIJ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영상을 또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인질 속의 영상, 영상 속의 인질, 누구고 좀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PIJ가 공개한 영상 속의 이스라엘 인질은 21세 롬 브라슬라브스키라고 하는데요.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납치가 된 것이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존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영상은 그의 가족이 공개한 검열되지 않은 일부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그는 감금이 되어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 종일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영상 속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타미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인질들 가족들의 분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자지구 안에서는 한창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하마스에다가 5년에서 7년 동안의 장기 휴전을 제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기 휴전에 따른 조건은 무엇이고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휴전안은 우선 5년에서 7년간의 장기 휴전에 돌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식적인 종전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 측은 모든 군사활동 중단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번에 밝히면서 이번 협상에서 전례 없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해당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남쪽에 있는 예멘 후티 반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17일하고 19일 날 미군이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 주구나 할 때 그 사나를 향해서 썰렁합니까? 사나 주구나 아니고 사나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나 본데 이번 공격이 그동안 미군이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공격한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후티에 대해서 공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7일에 라스 이사 항만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미국이 공습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그 발생한 사례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도 19일에 미군이 사나와 호데이다 공항과 항구를 겨냥해서 13차례나 되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요. 심지어 20일에도 50여 곳을 밤새 공습했다고 하는데요. 1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공습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 하고요. 후티 반군의 군사 능력 약화와 그 해상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그 2차 핵 협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로마에서 그 2차 협상이 열렸는데 1차 때는 협상한 뒤에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이번에 2차 협상의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보도에 따르면 이번 2차 핵협상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약 4시간의 비공개 회담이 끝난 후에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이 좋은 만남이었고 협상이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모순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협상은 이제 오는 26일 토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문가급 기술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색다른 소식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인데 텔아비브하고 텔아비브에서 한참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가이사랴 바로 밑에가 하데라라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 하데라에서 해변가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정체물을 바다 생물에게 공격을 당해서 실종됐다. 정체물을 바다 생물 뭡니까? 이제 바로 상어였습니다. 아하. 네, 지난 21일 하데라 해변에서 수영하던 40대 남성. 상어라고 그러죠. 정체물을 바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상어. 네, 상어. 이제 40대 남성이 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실종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3번째 상어 공격 그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안이 인근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물로 인해서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수십 마리 상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해당 지역이 수영 금지 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고 당시에도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일부는 상어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구조대가 헬리콥터랑 제트스키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실종자의 개인 소지품과 일부 유해를 발견해서 법의학 감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해당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그 해당 해변과 인근 지역이 폐쇄된 상황이고요. 시민들에게 상어 출몰 지역에서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는 것을 삼가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상어를 별로 안 무서워해요. 아기 상어 나는 아기 상어 뚜루뚜루 뭐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무서운 바다 생물이 상어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이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까? 바로 요아브 포타시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어몽 네이버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중부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해당 마을은 전쟁 전까지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이제 살던 그 마을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자 비유대인들 일부가 그들을 학살하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포테시 감독은 이 이야기를 10년에 걸쳐서 생존자와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후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그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몽 네이버스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이 반유대주의와 지역사회 책임을 고발하고요.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합니다.